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이 제공권 장악하고 굉장히 많은 폭격도 퍼붓고 또 미사일도 쏘고 있죠. 그런데 미사일이 작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4분기가 되어서 북한과의 교류로 인해 탄약 제대로 받기 시작하고 또 그 무렵부터 이 중국제 부품이 대량 들어오면서 무기 생산이 확 늘어나는데 그때 생산된 미사일들 지금 마구마구 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뭐 하루가 멀다고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 영역에 추락하고 있는 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 러시아 미사일 도대체 이건 뭐냐? 어느 부품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고 매일매일 추락하고 있는 거 한번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정말 놀랍게도 뭐 일반 제야 인사도 아니고 현직 국가두마 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자,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기고 있는 거 다 알지? 자, 그런데 다음은 없을 것 같아. 다음은 말이야 폴란드야 라고 방송에 나와서 생방송에서 선언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폴란드를 침공한다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다시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이 054B 호위함 시운전을 시작했는데 의외스럽게도 수직발사관 VLS가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우크라이나는 호주가 MRH-90 헬기 버릴 거면 우리 달라 라고 거듭 요구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이 20척 이상 대량 건조할 예정인 차세대 054B 호위함 해상 시운전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함수 수직발사관 숫자가 크게 줄어든 16셀로 확인되고 있는데 중국이 기존 전투함 확대 개량형 모델의 미사일 숫자를 줄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국이 미 해군 아이젠하워 항모 전단을 지원하기 위해 홍해에 파견한 45형 방공 구축함 다이아몬드함이 최근 계속된 방공작전으로 미사일 재고가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아스터 계열 미사일을 탑재하는 48셀의 미사일을 다 썼다는 것인데 해상에서 재보급이 어려워 더는 방공 임무 소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국가안전부가 상하이 드라이도크에서 공사 중인 푸젠 항모를 촬영할 경우 징역 1년형에 처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아무 거리낌 없이 사진을 찍는 중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웨이보에 푸젠 항모 갑판 공사 사진이 또 게재돼 중국 당국이 추적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연안 전투함 LCS 프리덤급의 화력 강화 버전을 개발해 미 해군을 비롯한 각국 바이어들에게 제안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NSM 함대함 미사일 외에도 최근 미 해군이 실험 중인 컨테이너형 다목적 발사 시스템을 헬기 갑판에 잔뜩 올려놓은 형상인데 미 해군 채용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호주가 현재 폐기 절차를 진행 중인 MRH-90 헬기 45대를 공유해달라고 호주 정부와 때 아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호주 정부의 답신에 우크라이나가 반발하면서 헬기 공유 문제가 양국 간의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바로 이 배입니다. 054B. 그러니까 054A 중국이 30척을 건조했죠. 범용 호위함인데 4,000톤 약간 넘는 4,050톤 정도 되는 그런 배입니다. 그런데 그 054A에 이 40km 날아가는 HQ-16 함대공 미사일이 들어가죠. 이게 32셀, 수직발사관이 32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함대공 미사일 32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054B는 054A보다 1.5배 커졌어요. 그래서 한 6,000톤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되는 덩치인데 여기에 지금 시운전 시작했죠. 근데 이 시운전 한 사진 보니까 여기 지금 수직발사관 있어요. 수직발사관 세 보니까 16개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작은 054A에 32개의 수직발사관이 있는데 여기는 덩치가 훨씬 더 큰데도 16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더 실려고 한쪽으로 쏠렸냐 보니까 이 딱 센터에 자리 잡고 있는 함포하고 라인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개량해서 더욱더 많은 수직 발사관 양쪽에 더 심지 않는다면 이 16셀이 다 일 수 있는데 이게 이룰 수가 있을까? 그래서 혹시나 이 HQ-16이 사거리가 40km밖에 안 되니까 HQ-9, 그러니 120에서 한 200km 날아가는 거, 그 좀 더 큰 미사일을 심기 위해서 수직 발사관 더 큰 걸 집어넣은 거 아닌가? 뭐 아무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군함을 또 중국은 20척 이상 더 짓는다고 하니 정말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 해군입니다. 자, 이런 반면에 영국 해군은 정말 무섭게 추락하고 있죠. 45형 방공구축함 데어링급인데요. 지금 이 다이아몬드라는 한 명의 이 데어링급 한 척이 홍해에 가 있어요. 그리고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항모 전단의 호위 함대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아스터 30이라고 하는 함대공 미사일 48발, 48셀이 여기 장착이 되는데 그 지금 홍해에서 꽤 오래 작전하다 보니 후티가 이스라엘 쪽으로 드론 쏘는 거, 미사일 쏘는 거, 중간에 요격작전 계속했겠죠. 하다 보니 미사일 다 쓴 겁니다. 그런데 영국은 해상에서 미사일 보급받을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미사일 다 썼고 또 이 다이아몬드는 함대함 미사일도 없어요.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함대함 미사일도 없어요. 그럼 함대공 미사일 없고 함대함 미사일 없고 생긴 건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잘생긴 군함이 무장은 달랑 함포 그리고 옆에 있는 근접 방어 시스템 펠링스 이것밖에 없다. 그럼 여기 있으면 됩니까? 도망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탈해서 23형 호위함 하나가 랭카스탐인데 여기 와서 교대를 해준다고 하는데 자, 영국이 지금 해군력이 이렇게 추락했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자, 푸젠함 이 상하이 공항에 국제공항에 착륙할 때 항상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이 장강조선소 상공을 지나가기 때문에 항상 보이는가 본데 이번에는 아주 뭐 클로즈업해서 또 이렇게 사진을 또 찍었네요. 아주 친절하게. 그래서 푸젠항이 드라이도크에 올라가서 공사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보면 함교에 비계도 설치해 놓고 함교 공사 그리고 이 한미 여기 이제 강제 착함 장치 달려 있는 그곳이죠. 여기에 아예 뭐 껍데기를 잔뜩 씌워 놓고 큰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 즉 강제 착함 장치 재공사 그리고 여기 또 앵글덱 여기도 좀 공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걸 클로즈업한 사진을 이렇게 웨이보에 올린 겁니다. 문제는 불과 얼마 전에 중국 국가안전부, 우리가 지금 국정원이죠. 이 국가안전부에서 무기 사진 찍어서 올리면 1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중국인들이 뭐 중국인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이 차명 아이디를 사용해서 웨이보에 올린 건지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는데 야 덕분에 푸젠이 이렇게 공사 중에 있다라는 소식을 알게 돼서 고맙습니다. 중국 해군 당국은 우리가 신인근의 군사TV에서 푸젠 이거 지금 뭐 이 시운전 곧 들어간다고 하더니 드라이도크에 올라갔어. 또 수리해서 또 고장난 거야. 라고 발표를 한 직후에 중국 해군 당국은 무슨 소리야? 우리 푸젠 곧 시운전해. 하고는 이렇게 터그보트에 끌려서 뭐 이동하고 있는 사진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슨 소리야? 자, 위성사진 나왔는데.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의 주장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다라는 것을 중국 국민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징역 1년을 감수하고 이렇게 올려주니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계속 올려주세요. 자, 록히드 마틴 희대의 망작이라고 할 수 있는 LCS 연안 전투함 프리덤급을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프리덤급 아무도 안 사겠죠. 그러니 이 프리덤에다가 이렇게 NSM 경사형 발사기 함대함 미사일 단다. 자, 이것까지는 이제 이미 나왔는데 거기다가 자, 이게 너무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여기 헬기 데크에다가 컨테이너형으로 이렇게 컨테이너 갖다 넣어서 토마호크 그리고 SM6 이런 함대공 미사일, 함대지 미사일 이런 거 장착할 수 있어. 그러니 마구마구 오퍼 넣어주세요. 이렇게 록히드 마틴이 선전하고 있는데 야, LCS 정말 희대의 망작인데 이렇게라도 해서 뭔가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미 해군은 여기에 관심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이 LCS, 프리덤급, 그리고 인디펜던스급 공이 9척, 합해서 9척 지금 퇴역하기로 결정했죠. 또 아마 점점점 퇴역할 겁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냥 몇 년 정도를 지금 퇴역하고 있죠. 그 정도로 지금 망작인데, 미 해군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 보면 거의 뭐 물량 싸움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라도 물량의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이거 좀 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미 해군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굳이 뭐 이런 걸 살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한국제 조금 싼, 그리고 범용 이런 거 사면 되지요. 자, 다음은요, 이 NH90입니다. NH90 호주가 이걸 45대 도입을 했는데 이게 너무 신뢰도가 떨어지고 고장 잘 나고 그리고 운영 유지비 너무 비싸고 해서 도저히 못 쓰겠다 해서 도입한 지 10년도 안 돼서 다 퇴역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가 보고 이거 우리 줘. 아깝잖아, 우리 줘.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호주는 이 F-18 레거시 원넷도 지금 멀쩡한 거 지금 치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가 그 레거시 원넷 그거 우리 줘. 이렇게 했는데 호주가 거절했었죠. 그러니까 그 호넷 전투기도 안 줬는데 이거라도 줘. 이제 이렇게 나오니 호주는 이게 지금 신뢰성이 없다. 그래서 못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군사TV를 통해서 우리 편집국장이 방송한 내용에 보면 우리 한국의 해상작전 헬기에 이 NH90이 들어와서 미국의 MH60하고 싸운다라는 건데 저는 이런 거 들어오면 큰일 난다고 봅니다. 또 특히 이 유럽제 무기들은 에이전트들의 이 어떤 그 자율성이 좀 높아요. 즉 에이전트의 수수료가 많다 이거죠. 그러니 에이전트들이 돈이 많아요. 왜? 한국 지사가 없으니까. 근데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이 미국 회사들 한국에 지사가 있어요. 지사가 있으니 직원들이니까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이전트들은 자, 홍보비 얼마 딱 해서 좀 이 돈을 쓰는데 좀 자율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유럽제 무기가 가끔 미국제 무기를 이겨요. 근데 유럽제 무기의 단점은 뭐냐? 뭐 유럽제 무기 뭐 좋다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뭐 좋다고 전혀 생각 안 하지만 단점은 뭐냐? 후속 군수 지원이 너무 느립니다. 왜? 규모의 경제가 안 돼 있으니까. 두 번째, 시간당 운용 유지비가 너무 많습니다. 이 헬기인데 시간당 운용 유지비가 5만 달러. 어마어마하죠. 이게 어느 정도냐? F-16 전투기 시간당 운용 유지비가 15,000에서 18,000달러. F-16 전투기의 3배 정도의 가격을 시간당 운용 유지비로 줘야 되는 헬기. 이게 말이 됩니까? F-35 전투기 시간당 운용 유지비가 35,000에서 48,000달러. 스텔스기인 F-35보다 운용 유지비가 더 들어가는 헬기.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후속 군수 지원 느려가지고 가동률 뚝뚝뚝뚝 떨어지죠. 우리 한국 해군 절대 이런 거 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제가 그냥 우크라이나 뭐 여기는 지금 뭐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운영 유지비가 들어가든지 말든지 일단 한번 뛰어보면 이 차원에서 지금 뭐 하는 거지만 우리는 계속 운영해야 되니까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럽 각국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유력 정치인이 폴란드 침공을 예고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폴란드에서의 특수군사작전이 시작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인데 러시아가 갈수록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불순 세력을 청산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시한 특수군사작전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다음 목표는 폴란드가 될 것이라고 러시아 국가두마 의원인 알렉세이 유라블리오프가 현지 시각 1월 14일 국영TV 생방송을 통해 밝혔습니다. 통합 러시아당 소속은 아니지만 푸틴의 가신 그룹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자 현역 국가두마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리 블리오프는 특수군사작전이 2주년 되어 간다며 러시아가 다음 목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서방세계 구성원들에게 묻겠다. 당신들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며 스웨덴도 대비하고 있고 발칸반도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폴란드인들은 자신들이 우리 특수군사작전의 다음 차례라는 것을 깨닫고 있을 것이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환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모두가 전쟁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하면 다음 공격 대상으로 나토 국가인 폴란드를 공격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유리 블리오프의 이 같은 위협은 최근 폴란드, 스웨덴, 발틱 3국,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는 러시아의 유럽 침공 임박설에 기름을 끼얹고 있는데요. 정말 러시아가 머지않은 미래에 폴란드를 침공할지 각국의 우려와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특수군사작전 우크라이나 침공 이거 끝나면 다음은 폴란드다 라고 10여 년을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이 유리 블리오프라는 현직 국회의원, 국가두마 의원이 러시아 국영 채널에 출연해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다음은 폴란드다 라고 밝혔는데, 그래서 최근에 뭐 폴란드, 독일, 스웨덴 이런 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다음은 우리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게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두마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또 나토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참 기가 찬데요. 제가 요즘 뭐 미국 보면 좀 우습게 보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이런 소식, 우려스러운 소식 알려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제 무기의 황당한 소식 보겠습니다. 나토를 침공하겠다는 위협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러시아가 대규모 전쟁을 결심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첨단 미사일의 불량률이 최근 급격히 치솟기 시작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실시할 때마다 최소 한두 발이 러시아 영내에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외곽에서 발사하고 있는 각종 미사일들이 항법 장치 고장, 추진체 불량 등의 이유로 러시아 영내에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으며 추락하는 미사일은 공대지, 함대지 미사일을 가리지 않고 보고되고 있다고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들이 1월 15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현지 시각 1월 13일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파블로스카야 정착촌과 아타만스카야 정착촌 사이의 들판에 미사일이 추락했다면서 해당 미사일이 칼리브르 미사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미사일은 카스피해 해상의 초계함에서 발사된 함대지 미사일이었는데요. 발사 원점에서 직선거리로 약 670km 떨어진 지상에 추락해 대폭발을 일으키고 큰 화구를 만든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러시아 미사일 추락은 1월 15일 아침에도 보고됐는데요. 벨고로드 지역 옐렌시 외곽의 들판에 KH-101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한 발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당국에 접수돼 폭발물 처리반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추락은 1월 9일 볼고그라드에서도 보고됐는데요. 당시에도 투폴레프 95 MS 폭격기가 발사한 KH-101 미사일 한 발이 볼고그라드 외곽 들판에 추락해 러시아 당국이 인근을 봉쇄하고 긴급 수거 작업에 나선 사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대규모 공습을 실시할 때마다 러시아 영내에 미사일이 추락하는 사고는 러시아군이 지난해 4분기 생산한 미사일을 공습에 대량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러시아 아무래도 구할 수 없는 서방제 부품 대신 중국산 칩을 넣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카스피해에서 이 소형 초계함이 발사한 칼리브르 함대지 순항미사일, 이게 날아가다가 추락을 했는데요. 추락해서 대폭발을 일으켰고 이렇게 화구가 생겼습니다. 정말 다행히 들판에 추락했고 이 마을과 마을 사이의 들판에 추락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행운이, 인명피해 없는 행운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죠. 왜? 마을 하나 통째로 날려버렸던 적이 있죠. 며칠 전에. 여기 어디냐? 카스피해. 여기는 흑해죠. 그래서 이 지역으로 여기서 쏴서 쭉 날아가서 670km 떨어진 이 지역에 추락했고, 아마 쭉 날아가서 미콜라이오나 크리비르 이 지역으로 가서 때리려고 날아간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 추락해서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틀 후에 벨고로드, 여기는 이제 하르키우 동쪽이죠. 옐렌시 외곽에 추락한 KH-101 공대지 순항미사일. 이게 터지지 않았어요. 안 터져서 다행입니다. 안 터져도 또 문제죠. 터져도 문제.
자, 여기는 또 보셨듯이 볼고그라드, 여기는 완전히 내륙이죠. 볼고그라드 지역에 추락한 투폴레프 95 폭격기가 쏜 KH-101 순환미사일, 그리고 그전에는 하나 완전히 그냥 마을 초토화시켜버렸던 미사일 등등 계속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은 뭐냐? 작년 4, 4분기 10월에서 12월에 생산한 무기들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중국이 부품을 계속 대줘서 무기 생산량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결국 중국제 부품 들어가서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그래서 까보러, 까보중의 합작품이 바로 이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 러시아와 중국의 이런 이 협력 뭐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자꾸 생겨서 좀 그들이 좀 우습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